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어제 날짜로 비농업 고용지수 NFP 좀 같이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이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앞으로에 대한 방향이 나올지에 대해서도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사실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반은 좋았고 반은 나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지금 현재에 대한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흔들리면 안 되는 사안 중에 핵심적인 포인트는 어차피 더 올라갈 건데 왜 이걸 못 보지?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고객님들, 뭐 지금 미국 주식 투자하고 있는 우리 고객님들, 어차피 지금 현재에 대한 해당 종목이 30% 이상에서 수익 익절하고 나올 건데 크게 두려워할 필요가 있나? 그리고 앞으로 시장이 지금 좀 어떻게 해석을 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다른데, 잘 보세요. 일단 어제 NFP라고 하는 비농업 고용지수가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린 게 예상치 하회가 될 거다. 그러니까 예상치보다 떨어지는 파란색이 뜰 거고, 이걸로 인해서 시장이 올라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10시 반에서부터 저 결과값이 떴어요. 그래서 NFP가 예상치가 하회되면서 지수가 상승이 됐다. 근데 문제는 12시에서도 뭐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연준에서 통화정책에 대한 보고서가 나올 거고, 두 번째로는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한 예측치를 말을 하는 미시간대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도 파란색이 뜨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미시간대 인플레이션이 뭐가 떴죠? 빨간색이 떴죠.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됐냐?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으니까 향후 물가가 상승을 할 거다라고 발표가 뜬 거예요. 그러면은 비농업 고용지수만 봤을 때에는 이야, 앞으로 경기가 둔화가 되네. 그럼 미국의 연준이라고 하는 통화정책을 발휘하는 은행에서도 지금 현재 고금리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를 할 수는 없겠다. 그러면은 유지할 수 없으니까 고용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금리 인하를 빨리 내놓을 거야 라는 기대감 때문에 매수가 쏠렸었던 거예요. 근데 아차, 아니나 다를까 미시간대 인플레이션이 높게 나와버리니까 이런 제기랄, 미시간대 인플레이션이 높게 나왔네? 그럼 앞으로 물가가 높아질 거라는 거잖아. 그러면 지금 현재 미국의 연방준비제도라고 하는 중앙은행에서 밀어붙이고 있는 고금리 긴축 정책이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 제길 이러고 투매 물량이 쏟아져 버린 거죠. 그래서 떨어지긴 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반은 좋았고 반은 나빴다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투자자분들은 이것만 단편적으로 봤을 때 지수가 꺾여버려서 마감이 돼버리니까 이거 앞으로 좀 많이 힘들겠다라고 결론을 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하방에 대한 압력이 이전의 하방에 대한 압력보다는 어떻죠? 지금 레인지를 봐보세요. 이전에 나왔던 하방 압력에 비해서 어제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던 이벤트였는데 하방 압력이 짧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속단하지 말아야 될 거는 생각보다 시장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냐면 그렇게 나쁘진 않다라고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예시로 비트코인 좋아하진 않지만 제가 들고 나온 이유는 차트가 똑같아서 들고 나왔어요. 10시 반, 11시, 11시 반까지 NFP 예상치가 둔화가 됐다. 오케이, 금리 인하 나오겠다. 쭉 올렸지만 12시에 발표 뜨자마자 에라이 제기랄, 계속 고금리 정책 유지하겠네. 투매 물량 떨어졌지만 지금 하방에 대한 압력이 이전에 대한 하방 압력보다는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는 시장에서는 이미 알고 있다. 뭘 알고 있냐? 이번에 대한 지표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봐야 될 건 무엇이냐? 여기서 정리가 들어갈게요. 우리가 요번에 나오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미시간대의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왜 높게 나올 수밖에 없었냐면 이걸 볼게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 CPI라고 하는 물가 지표죠. 그러면은 만약에 물가지수, 그러니까 앞으로에 대한 물가 압력이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파격적이고 정말 무서울 정도로 물가가 압력이 높은 요인들이 많이 생겼으면 지금 현재에 대한 CPI 지수가 2.9%예요.
그럼 앞으로 물가가 더 높아지는 요인들이 정말 눈에 띄게 있었으면 이게 2.9%를 유지를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겠죠. 이게 4% 가고 6% 가고 7% 가고 10% 가고 이전처럼 9%대까지 올라갔었어야 돼요. 이미. 그런데 이게 올라가지가 않고 2%대를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지금 현재에 대한 통화정책 부분들도 그리고 현재에 대한 물가에 대한 상승 압력들도 상쇄시킬 만큼 유지가 잘 되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방에 대한 사이클들 아니면 급락의 사이클들은 나오기 힘듭니다. 그리고 왜 미시간대의 인플레이션이 단기적으로 많이 상승했는가를 따져봤을 때에는 지금 현재 정부에 대한 지출이 계속해서 증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이 대규모에 대한 재정 지출들이 많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들에 대한 인플레 기대의 상승을 유발시키는 요인이 미국의 지출이 지금 많이 증가된 상태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그 뭐 팔레스타인, 유대인들 간 그리고 뭐 이란과 신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유가 급등하고 그걸로 인해서 금값이 올라가고 달러 강세가 유지가 되면서 생산 비용에 대한 증가가 계속해서 되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세요. 미국에서는 재정 지출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주변 국가들은 아직까지도 전쟁을 하면서 생산에 대한 비용 증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이쯤에서 인플레이션이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건 당연한 요인인 거고 이 당연한 요인만 보고 여러분들 한치 앞만 보고 이거를 보고 속단해가지고 으아 이게 앞으로 더 떨어질 거야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잘못된 상식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단기적으로 이렇게 상승할 수밖에 없었죠. 재정 지출 많이 나갈 수밖에 없고 이전 정부에서부터 바이든 정부에서부터 재정 지출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인 인플레는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지만 1월달부터 바뀌었잖아요.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들어서고 행정명령이 이제서 내려지기 시작하고 FED라고 하는 연방준비 독립적인 기구를 압박하기 시작하고 트럼프가 바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장기 채권 금리 인하를 무조건 할 거예요. 왜냐고요? 달러를 약하게 만들 겁니다. 왜냐고요? 기업이든 정부든 간에 자금 조달 면에서 장기 채권에 대한 이자가 너무 높으면은 기업도 마이너스, 정부 차원에서도 마이너스예요. 왜냐면 정부에서도 채권 발행해가지고 돈을 빌려주기도 하지만 자기네들이 또 돈을 쓰기도 해요. 예산 때문에. 근데 예산을 갖다 쓰는데 정부에서 빌려주는 돈 자체에 대한 금리가 너무 높아버리면 정부 차원에서는 이거 이자 부담만 허덕거리니까 이래서는 뭐 이도저도 안 된다는 거예요. 성장을 올리기 위해서는 무조건 금리 인하를 내릴 수밖에 없다. 그러면 앞으로 금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를 뜯어 고치겠죠. 그러는 시간이 필요한 거고 그러는 시간 가운데서 어찌됐든 간에 시장은 금리 인하를 향해서 무게감이 쏠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은 좋고 반은 나빴지만 이거 단순하게 이번 매달 나오는 이딴 지표만 가지고 여러분들 속단하지 마라. 이건 내 썸네일로 만들려고 했던 거고 아무튼 간에 이번에 대한 NFP 그리고 현재 미시간대에 대한 인플레이션이 좀 높게 나왔다는 걸만 가지고 현재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상승과 하락에 대한 천장과 바닥을 그거를 생각하기보다는 어차피 올라간다 라는 게 핵심 사항이에요.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 미국 주식 지금 투자하고 있는 게 뭐 기술주도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하지가 들어갔지만 기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받쳐줄 거고 그리고 트럼프에 대한 정책들이 받쳐줄 거고 이번에도 저번 달에가 플러스 30%에서 익절을 했어요. 이번에도 플러스 30% 위 언저리에서 익절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려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 대한 물가에 대한 압력 요인들은 단기적인 상승에 대한 유발 요소들이 너무 많았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지금 가져야 되는 분위기는 뭐냐면 미국 주식을 사라 밖에 없어요. 미국 주식을 사야 된다. 미국 주식을 사셔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부 차원에서 밀어주고 있는 산업에 대한 특성들은 미친듯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제가 로켓랩을 추천드리고 나서부터 400%가 올랐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가 지금 고객님께 들어가 있는 이러한 종목들도 정말 몇백 프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대를 갖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보시는 분들 중에서 투자에 대한 부분들 넘어서 수수료에 대한 부담감 다 갖지 마시고 올해만 보자는 거예요. 올해에 대한 수익을 잘 마무리하고 수익에 대한 뭐 중점적으로 올렸으면 하는 분들이 있다라면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프로모션을 제공을 해 드릴 테니까 가입 문의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에 대한 우려감들을 지금 가질 때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속단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뭐 앞으로에 대한 관세 우려, 보복 관세, 그리고 미국의 공격적인 정책 방향성으로 인해서 물가에 대한 상승 압력들이 요인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주변 국가들의 말이고, 중요한 건 우리가 키워드를 퍼스트 아메리카를 봐야 돼요. 퍼스트 아메리카. 미국의 특정 산업은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반사 이익을 누릴 수밖에 없고, 그걸로 인한 주가 상승은 나올 수밖에 없다. 왜? 이 어닝이라고 하는 영업이익이라든지 EBIT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특정 산업에만 투자를 하면 올해 잘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내가 투자를 좀 준비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 참고하셔서 많이 신청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제 이제 NFP 비농업 고용지수, 그리고 현재 나오고 있는 미시간대 인플레이션은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러시아라든지 우크라이나 종전 만들겠다라고 하는 트럼프의 발언들이 현실화가 되면은 지정학적 리스크는 더 떨어질 거고, 그리고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부분에서도 정리가 되면 여러분들 폭등이에요. 폭등. 그러니까 물가에 대한 상승 압력 요인이 아예 사라지는데 고금리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그것만 포커싱 맞추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많은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